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국외 거주자, 엑스팻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중에 HSBC라는 은행이 있죠. 뉴질랜드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은행인데, 그 은행이 매년 자기네 고객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혹은 그 사시는 나라에서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서베이를. 그런데 올해에는 22,000명한테 물어봤어요. 22,000명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 뉴질랜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알아보면서 이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흔히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1000명짜리 여론조사를 하죠. 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혹은 뭐 이런 세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 찬성하십니까? 뭐 그런 거 할 때 흔히 1000명한테 물어봐서 발표하고, 아니면 더 싼 여론조사는 가끔 500명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22,000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는 이유는 뉴질랜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뉴질랜드는 본론으로 가기 위한, 오늘 녹음에서 뉴질랜드는 본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뉴질랜드의 뉴스에 이게 나왔느냐 하면, 뉴질랜드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자랑 같은 걸 하려고 뉴질랜드에 그 기사가 나왔고,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는 2018년에도 1등을 했지만 그 전에 2017년에도 1등을 했어요.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문장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문장을 읽어보면, 아오테아로아 ranked second overall in the HSBC study for 2018. 아오테아로아가 뉴질랜드죠. 아오테아로아가 2등을 했다. HSBC 2018년 스터디에서. 그런데 누구 뒤에 있느냐? Coming in behind Singapore. 싱가포르 다음으로 이제 2등이죠. On the list of best destinations to live. 살고 싶은 최고의 목적지, 그거 리스트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오테아로아가 2등을 했다. 그 아오테아로아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 있으면 뭐 엄청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데, 혹시 좀 덜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아오테아로아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테아로아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안에서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 본 것처럼 뉴질랜드를 아오테아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오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테아는 뭐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걸 하얀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말할 때는 그 하얀색이 마라는 색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아는 단순히 색깔이라기보다는 밝고 맑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얗고 밝고 맑고 그런 게 테아고, 로아는 기인이죠. 이 로아의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어의 로미오 할 때 그 로아도 아니고, 영어의 롱 할 때 그 로아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리을 발음인 로아로 하면 딱 맞아요. 제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보십시오. 아오, 테아, 로아. 명사가 앞에 나오고 형용사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이 테아, 로아, 아오가 아니고 나라의 이름이 아오, 테아, 로아인 거예요. 즉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뒤에 나와서 꾸밉니다. 한국말에 만약에 뭐 파란 장갑 이런다면 파란이 장갑을 꾸미는데 우리 익숙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blue gloves 그러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어를 배울 때 보면
형용사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오리가 마치 불어처럼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처음 보면 매우 이국적이죠. 여기까지 잠시 아오테아로아를 알아봤고 이제 서베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베이라는 것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경제, 자기가 속한 그 나라의 경제, 뭐 개인적인 경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경제에 관하여 물어보고, 두 번째는 경험, 그 나라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봐요. 무슨 뭐 건강이 어떠느냐, 혹은 뭐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느냐, 혹은 그 나라에서 안전한가, 뭐 병원이 좋은가, 그런 걸 물어보죠. 그게 두 번째 종류의 질문이고, 마지막 종류는 가족에 관한 거예요. 그 뭐 가족이 모두 건강한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 그다음에 뭐 학교는 좋은가?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등수를 발표하는데, 이 서베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뉴질랜드에 적용해서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대부분 이게 숫자가 좋지만 영 안 좋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수입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서 그 벌이가 좀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뉴질랜드가 전체 31개국 중에 29등이에요. 그게 뉴질랜드. 그 다음에 저축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이제 생활에 필요한 걸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하겠죠? 그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저축 많이 할 수 있을까요? 31개국 중에 28등입니다. 저축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퍼티가 있어요. 집을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뭐 돈을 싸질머지고 오지 않는다면 이거 뉴질랜드에서 벌어가지고는 뉴질랜드에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뉴질랜드는 31개국 중에 25등이에요. 이게 뉴질랜드가 별로 안 좋은 숫자들 몇 가지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등을 하였죠. 이제 1등하고 2등은 알아봤고 독일이 3등이고 4등은 캐나다예요. 그 다음에 호주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호주는 6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나라들을 빨리빨리 읽어보면 스웨덴, 스위스, 대만이 9등이에요. 그 다음에 UAE, United Arab Emirate라고 해서 그 두바이가 있는 거기 있죠? 거기가 10등. 그리고 11등부터는 프랑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스페인, 말레이시아가 15등. 멕시코, 홍콩, 아일랜드,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18등. 베트남, 러시아 여기까지가 20등이고 그 다음에 21등부터는 태국, 영국, 미국, 터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27등, 필리핀, 남아공, 일본, 브라질이 31등이고 31등이 끝입니다. 이 서베이에는 더 이상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왜 없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HSBC가 대한민국에 없나 해서 한국에 있는 HSBC 웹페이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네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HSBC는 1897년 8월 재물포 지점을 연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HSBC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안에 한국이 이 리스트에 없는가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HSBC가 31개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조사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일종의 평균 같은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으면 뭐 3명짜리 평균을 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딘가에는 몇천 명짜리 평균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빼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없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제가 뭐 HSBC에다가 물어볼 순 없고요. 하여튼 그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5등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 5등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찾아온 오늘의 본론 5등. 이 리스트에서 5등 한 나라 바흐레인입니다. 바흐레인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 리스트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으며 그리고 싱가폴과 스위스 사이에 있으며 캐나다와 스웨덴 사이에 오는가? 이런 나라들 사이에 있는 나라 바흐레인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제가 이거 녹음을 준비하기 전까지
바흐레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작은 섬나라예요.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두바이를 생각하시면 두바이 익숙하신 분들은 두바이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한 500km 정도 가면 있는 작은 섬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강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고, 카타르를 아시는 분이라면 카타르에서 뭐 한 2, 3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고, 이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란에서 남쪽에 있는 섬이고, 쿠웨이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쿠웨이트에서 동남쪽으로 또 한 6, 700km, 4, 500km 정도 오면 있는 섬. 오만에서 가려면 오만에서 북서쪽으로 한 800km 정도 가야 되겠네요. 그게 바레인입니다. 위치는 그렇고 크기를 알아보면 한 750제곱킬로미터쯤 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주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18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인 것이죠. 비슷한 크기의 다른 나라, 우리 하나 아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폴. 싱가폴이 700제곱킬로미터 조금 넘는군요. 그러니까 싱가폴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 제주도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나라, 바레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구를 볼게요. 제주도의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62만 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2014년에 집계를 했더니 바레인의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2밀리언 혹은 1.4밀리언, 언제 세웠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 정도의 섬에 1.4밀리언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나라인 싱가포르 인구를 보러 갔어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5.6밀리언, 그러니까 560만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의 싱가포르에서는 560만이 사는데 바레인에서는 100만 명 조금 더 사니까 뭐 훨씬 널널하게 산다고 볼 수 있죠. 이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에게 바레인이 매력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영국의 보호령이었어요. 그 보호령은 식민지랑 좀 다른데,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원수더러 물러나라고 하지 않고 외교권 혹은 그 세금 걷는 권리 이런 것만 박탈해가지고 영국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 바레인이 1971년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영어를 다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제 짐작에는 여기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스트우드에서 영어가 통하는 것보다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제가 짐작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바레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면서 여기저기 읽어보다가 아이리시 타임즈라는 더블린에 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 신문 기사의 내용에 지금 바레인이 나왔는데, 이 신문 기사는 왜 썼느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이런 또 이것도 무슨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 이런 거 하다가 더블린이 51개 도시 중 47등을 한 적이 있어서 이 기사를 쓴 것인데, 거기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개가 48, 50등이고 프랑스 파리가 49등, 그 다음에 나이제리아에서 51등, 이렇게 해서 마지막 5개의 더블린이 포함돼 가지고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살기 좋은 도시들이 거기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무슨 독일의 무슨 회사가 조사한 겁니다. 엠스터담, 네덜란드 엠스터담이 5등이고 쿠알라룸푸가 전 세계 4등이었고 스페인 마드리드가 3등이었고 체크 리퍼블릭에 있는 프라그 그게 2등이고 마나마가 이 바레인에 있는 도시예요. 그게 1등을 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거기가 어떠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시종일관 거기 직장이 좋다, 그리고 적응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다시 이제 HSBC의 바레인 조사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바레인이 결과가 좋은 몇 가지 항목을 보면 wage growth,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벌이가 좋아진다. 그런 거죠. 그게 1등이에요. 바레인이 31개의 나라 중에 1등이고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지 않는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또 31개의 나라 중에 4등. 그 다음에 직장이 안정되어 있다. 이것도 31개의 나라 중에 6등.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뉴질랜드는 저축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이 바레인은 전 세계의 10등입니다. 저축을 잘 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삶의 질, quality of life. 그거에 8등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좋다. 이게 3등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귈 수가 있다. 31개국 중에 8등. 그리고 child care quality.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 그게 31개국 중에 여기가 3등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또 31개국 중에 3등이에요. 이런 몇 개의 요소가 이 바레인의 좋은 장점이고, 뭐 장점이 아닌 것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cost of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가 이 나라 바레인이 25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뭐 외국인 학교를 보낸다던가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외에도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항목이 있는데, 컬처, 뭐 오페라를 보고 싶다거나 무슨 저 교향악단을 보러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가수가 노래하는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시드니나 멜번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아트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어디 미국에서 온 그림을 본다거나 유럽에서 오는 그림을 본다거나 그런 거 할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등수가 낮아요. 그거 28등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그 은행의 서베이고요. 다른 데를 읽어보니까 바레인이 무엇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사우디의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라스베가스는 이제 미국 안에 있지만 사우디는 자기네 라스베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지 않고 그 국경 바깥에 있는 것이죠. 바레인이. 바레인 뭐 사우디랑 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금방 운전하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두 나라 사이에 이제 20km짜리 다리 하나 있군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여기를 오는 이유는 사우디는 이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술을 마실 수가 없죠. 근데 바레인에서는 술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말을 한번 정해가지고 술 좀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바레인에 가서 잔뜩 술 마시고 이제 사우디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바른 생활을 하러 가는 이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레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에 놀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바레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관광 소득이 생겨서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가 술 마시는 장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바레인 정부가 이 술 파는 데를 점점 줄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걸 아예 우리도 사우디처럼 하지 말자. 여기 나온 걸 하나 읽으면 Some lawmakers, 국회의원들이죠. are pushing the government, 바레인 정부를 압력을 넣는 거예요. To outlaw alcohol, 술을 금지시키고 불법화해버리고 in the entire country, 어디만 열어줘서 거기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레인에서는 술을 못 먹는다 이렇게 하고 and close down all nightclubs, 거기는 나이트클럽이 있나 보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뭐 없을 테니까 또 거기에 놀러 올 테니까 그것도 닫아버리자. 우리도 사우디처럼 그런 거 안 되는 건 금지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아직 바레인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만일 바레인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가 엄격해진다면 우리가 보는 그 리스트에서 등수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오늘 이 짧은 녹음을 통하여 바레인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리스트에 5등의 바레인이 나왔다고 해서 잠시 바레인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른 거를 보다가 바레인이 나오면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바레인에 대해서 또 다른 녹음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엑스팻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